예, 안녕하세요. 안니스 코리아의 유선 엔지니어 김봉천입니다. 오늘은 제가 기존 전송 방식인 TDM 관련되어 있는 PDH, SDH, 소넷 통신 방식에 대한 어플리케이션으로 소개하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용될 장비는 저희 쪽의 필드 테스터인 MT1000이라는 장비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니스의 김봉찬이라고 합니다. 제가 맡은 분야는 이 디지털 쪽하고 광 쪽인데요. 오늘은 필드 테스터기인 MT1000. 지난 강의 때는 저희가 이제 주로 많이 코어망 쪽에 주로 많이 사용되는 그 이더넷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레가시 통신 방식인 SDH 소넷 그리고 PDH 관련해서 운영법 및 사용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이 그 탑 메뉴 초기 화면입니다. 각 어플리케이션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크게 OTN, 이더넷, 그리고 PDH 포함해 가지고 SDH 소넷, 그다음에 모바일 프론트홀 이렇게 이제 항목들이 나눠져 있습니다. 오늘은 SDH, 소넷 그리고 PDH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크게 카테고리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BERT, 그 다음에 라운드 트립 딜레이, 그 다음에 스위칭 타임을 잴 수 있는 APS 테스트. 세 가지 항목으로 나눠져 있고요. 먼저 BERT 항목을 클릭해서 들어가시게 되면요. 초기화되고 요게 이제 탑 뷰, 각 포트들의 그 형태를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어, 해당하는 포트를 이제 셀렉션을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은 맥스, 듀얼 포트까지 모든 비트레이트에 적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는 그 포트 1 쪽에만 PDH 그리고 SDH 항목들을 연결해 놓은 상태라 이렇게 포트 1 쪽만 선택을 한 후에 accept를 하게 되면은 어플리케이션에 진입이 됩니다. 크게 항목이 지금 TDM 방식인 SDH, 그리고 어싱크 방식인 PDH 이렇게 항목이 있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PDH 쪽에 보시는 것과 같이 비동기 방식의 모든 통신 비트레이트가 여기 보시면 표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기본 오픈 모드에서 E1 같은 경우에는 유럽 방식이라 해서 2.048메가, 그리고 E3, 그리고 E4, 그 다음에 DS1, 이거는 북미 방식이라서 1.544, 그리고 거기에 레벨 3인 DS3 같은 경우에는 45메가 이렇게 해당하는 비트레이트를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요. 오늘은 제가 지금 E1 언밸런스 인터페이스를 이용을 해가지고 좀 룩백을 시켜놓은 상태고요. 커넥터 방식은 통신 방식은 E1을 선택하고 인터페이스는 언밸런스, 그리고 타임 소스 같은 경우에는 인터널로 해서 자체 룩백을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RX도 마찬가지로 E1 비동기 방식의 다른 통신 계기를 선택하시려면 해당하는 통신 계기를 선택을 해서 적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RX 포트 같은 경우에도 TX랑 마찬가지로 포트 터미네이션 후에 적용을 해서 테스트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보시면은 전체적인 세 가지 파라메타가 메인 파라메타가 있는데요. 처음에는 셋업, 그다음에 두 번째는 테스트 항목을 지정할 수 있는 테스트 항목, 그 다음에 모든 셋업 및 테스트 조건을 수행하신 후에 테스트를 스타트를 하게 되면 이제 모든 결과치를 확인할 수 있는 리절트 항목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 셋업에서는 크게 포트 그리고 해당하는 인터페이스 세팅을 완료해 주시면 되겠고요. TRX 공용으로 지금 프레임 형태 라인 코드 같은 경우에는 E1 같은 경우에는 HDB3 코딩 방식을 사용을 하고요. PCM 방식은 아날로그를 디지털화 시키는 데 있어 가지고 E1 프레임을 완성하기 위해서 뭐 오프 모드, 온 모드 적용하실 수가 있고요. CRC, 에라 체크 그리고 클락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S1 바이트, SA 비트 자체도 에디팅이 이렇게 가능하십니다.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패턴 타임 슬롯 지정하시는 항목들이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 필드 쪽에 지금 현재 BR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스트레스 패턴을 지정을 하셔서 이렇게 인서트 시켜서 테스트를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콘텐츠도 TRX 공용으로 이렇게 통일화 시켜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RX 포트 같은 경우에는 TX의 세팅 조건을 그대로 가져올 수 있는 트래킹 모드가 있어서 TX 세팅 후에 RX 세팅은 TX 세팅과 동시에 RX에 동시에 적용될 수 있도록 팔로우 TX를 적용해 주시면은 세팅에 혼돈이 없이 바로 TX 세팅과 동시에 RX 세팅을 동시에 진행하실 수가 있고요. 각각의 지금 스테이터스입니다. 비트레이트 같은 경우는 2.048메가 그리고 패턴 비트레이트 해당하는 오바이드 밴 패턴 비트레이트에 대한 순수 정보가 나오고요. 그리고 지금 옵셋 데비에이션 각 시그널 레벨 이런 게 이제 표시가 될 수 있고요. 이거는 이제 에라 알람 지금 현 시간부로 이제 에라 알람 상태를 직관적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얼라이먼트는 지금 현재 타임슬롯 1에 지금 현재 적용이 돼서 트래픽이 흘러가고 있고 RX단에서 얼라이먼트 상태, 정렬 상태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네, 트래픽 32개 채널 트래픽이 패턴에 지금 타임 슬롯 1만 지금 현재 프레임이 인가가 돼 있는 프레임화 돼 있는 상태고요. PCM 프레임화 돼 있는 상태고 나머지들은 페이로드 쪽에 페이로드 쪽에 PRBS 패턴만 인입돼서 송출하는 형태로 트래픽이 흘러갈 것으로 지금 세팅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테스트 메뉴에 오게 되면은 두 번째 항목인 라운드 트립 딜레이 그리고 BERT 그리고 APS 테스트 이렇게 지정하실 수 있는데요. 잠깐 APS 테스트를 보시게 되면은 네, 테스트 모드에서 BRT를 선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라운드 트립 아까 초기 화면에 PDH나 SDH 화면에 이 세 가지 테스트 항목이 존재했었는데요. 바로 외부로 나가지 않고 직접 그쪽 메뉴로 액세스할 수 있는 매저먼트 모드를 측정 모드를 액세스할 수 있는 그 메뉴가 여기 이제 준비가 돼 있어서 밖으로 외부로 다시 나가지 않고 다이렉트로 액세스를 하실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여기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인계치 값으로 지금 APS에 대한 트리거, 레퍼런스 이벤트를 검출을 해가지고 그리고 듀레이션 자체, 그러니까 스레스홀드 값을 50ms 이내에 스위칭이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이고요. 그 다음에 RTD 같은 경우는 라운드 트립이거든요. 장갑 세팅 항목이 이제 변경된다는 노티스와 함께 스레스홀드를 보면은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맥시멈 스레스홀드 측정할 수 있는 값이 나오는데요. 보시면은 10초가 맥스 지금 현재 리미테이션이 걸려 있습니다. BRT 쪽에 스트레스홀드 항목을 한번 훑어보면은요.
네, 카운트가 제로 개 이상일 때 이제 색깔로 컬러풀하게 이제 표시가 될 거고요. 마찬가지로 레이시오를 설정을 하게 되면은 특정 비율을 여기서 인계치 값으로 설정하게 되고 그 이상 값이 결과 값으로 나올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색깔로 노티스를 해주는 형태입니다. 이거는 이제 퍼센티지 항목이고요. 인계치 값은 설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원하시는 테스트 항목에 직접적으로 직관적으로 확인하기를 원하실 경우에는 인계치 값을 지정을 하셔서 패스 페일에 대한 유무를 가시적으로 쉽게 판단하실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모든 세팅이 다 됐고요. 해당하는 비트레이트를 설정만 해주시면은 활성화되는 형태로 지원이 되고요. 저는 지금 현재 2원 프레임만 외부의 포토 룩백을 통해서 TRX 룩백을 통해 가지고 에라프리 상태를 만든 상황이고요. 여기서 우측 상단에 있는 측정 스타트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결과값 화면으로 바로 표시가 넘어갑니다. 화면 자체가 넘어가게 되고요. 현재는 서머리 함량이고요. 테스트 패턴 지금 아까 지정했던 PRBS 11 패턴이 BR 항목에 이제 적용돼서 BR 측정을 지금 수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패턴 에라 인서션 기능입니다. 일단 BR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서머리 화면과 함께 구체적인 항목은 스태티스틱 통계 메뉴를 통해 가지고 보다 구체적인 항목은 여기서 이제 지정을 하셔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항목으로는 알람하고 경보하고 에라 이렇게 이제 확인하실 수 있는 모든 파일 레이어의 알람과 에라를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고요. 클릭하면은 오버타임 대비해 가지고 어느 정도 에러율이 생기는지를 시간대별로 쉽게 줌인 그리고 타임 테이블로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고요. 전반적인 내용은 이렇게 빠져나오시게 되면은 한 화면에서 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ITUT 스탠다드에 있는 퍼포먼스 항목인데요. 에라 세컨드, 세브럴 에라 세컨드, 알람, 로스, 시그널, 다양한 unable time 등 퍼포먼스에 대한 항목들이 쭉 여기 나와 있고요. 이거는 스탠다드 표준에 준한 퍼포먼스 항목들이 다 표시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이쪽 화면에 보시면은요, 제가 실적으로 지금 룩백 상태인데 패턴 에러를 인서션을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에러가 수신 부위에 디텍션 하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우측에 에러 인서션 버튼이 있습니다. 네, 에러 인서트라는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번개 표시가 있는데요. 이걸 누르시게 되면은 특정 패턴 에러가 지금 하나가 이렇게 이제 발생을 한 것들을 보고 계셔서 지금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고요. 요거를 리플레시해서요. 단일 패턴 에러뿐만 아니라 리피트 패턴으로 해가지고 11만에서 3승 벌스트하게 이렇게 주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간대 대비해서 비트 에러를 표시하기 때문에 다시 스타트를 거시게 되면 11-3승의 에러가 정확하게 표시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에러 인서션을 통해서 DT 쪽에 에러라든지 알람을 인가를 해서 정상적으로 표시를 할 수 있는지를 모니터링 작업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고 여기까지가 이제 PDH 전반적인 세팅 방법 및 결과 확인 화면을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 이후에는 SDH 소넷 K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하단에 있는 클로즈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어플리케이션을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보시면은 다시 소넷, SDH, PDH, BRT를 해서 포트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제가 이쪽 광모듈 포트에 1기가짜리 SFP 모듈을 실정을 해서 룩백, 물리적인 룩백을 해놓은 상태고요. 이전에는 이제 PDH를 측정하였고, 저는 SDH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PDH는 트리비티 단의 종속부단에서 제가 측정 모드를 비활성화했고요. 보시면은 TX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매핑 구조를 지금 우측에 요걸 매핑 하이라키라고 그러는데 이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원하시는 비트레이트를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요 SFP 모듈은 2.5기가까지 지원을 할 수 있는 모듈이고요. 아시겠지만 STM1 같은 경우에는 155메가, STM4 같은 경우에는 그거의 4배인 622메가, 또 STM16 같은 경우에는 레벨 16은 STM4의 4배인 2.5기가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 SFP 모듈이 2.5기가까지 지원이 되는지 한번 제가 선택을 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하이라키 매핑은 지금 현재 우측에 TX 팔로워라고 해가지고 제가 하이라키 매핑을 TX단에서 설정을 하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RX단에 적용되는 형태로 세팅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TX 쪽에는 SFP와 SFP 플러스에 대한 모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노멀 모드는 송수신부를 지정을 해서 사용을 하겠다는 얘기고요. 수루 모드 같은 경우에는 인서비스 상태에서 중간 노드에 삽입이 돼서 모니터링 기능을 지원을 인서비스 상태에서 모니터링 기능을 지원을 할 수 있는 모드이고요. 오버라이드 오버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수루 모드 상태에서 오버라이트 들어오는 신호에 대한 오버라이드를 에디팅해서 TX단으로 보낼 수 있는 그런 모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TRX 모드를 터미네이션 시켜 주시고요. 타이밍 소스는 인터널 오실레이터를 이용을 할 거고요. 예, 지금 보면은 트랜시버 정보들이 나오는데요. 파장 그리고 현재 ITT 스탠다드 컴플라이언스를 하고 있는 비트레이트들이 공이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RX단에서도 마찬가지로 리시버단을 활성화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광을 이렇게 활성화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리시버 개인값을 터미네이션 한 후에 여기 보시면은 로스에 대한 옵티컬 트랜시버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 지금 현재 RX 입력되고 있는 레벨입니다. 마이너스 11dBm 정도가 TX단을 통해 가지고 지금 RX단에서 수신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비트레이트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5기가 STM16을 설정했기 때문에 2.5기가에 대한 비트레이트 정보가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에 송신분 쪽에 지금 송신 레벨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고요. 또 패턴 비트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해당하는 패턴에 대해서만 비트레이트를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마찬가지로 에러 알람 정보들을 한눈에 서머리에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메인 화면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PDH는 비활성화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해당하는 알람, 에러 항목들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버라이드 캡처 같은 경우는 SDH에 대한 오버라이드에 대한 정보를 리얼타임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수신부에 지금 들어오고 있는 오버라이드입니다. 예를 들어서 A1, A2 바이트 같은 경우는 이거는 프레임 정렬 바이트라고 해가지고 헥사데시말 값으로 FU28 고정값이거든요. 이게 이제 프레임 시작을 알리는 바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동기에 필요한 포인터에 대한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는 H1, H2, H3
프레임에 대한 부정압을 여기서 이제 수행을 하고요. 그리고 B2 에라, B1 에라, 그리고 절체에 해당하는 K1, K2 바이트 등등 다양한 오버헤드 정보를 오버헤드 캡처 화면을 통해서 수신되는 오버헤드 정보를 손쉽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트리비트리 스캔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들어오고 있는 신호에 대한 하이라키를 여기에 표시를 하실 수가 있고요. 스캔 스타트를 하게 되면 얘가 자동으로 분석을 해줍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트랜시버 정보. 지금 현재 1310나노짜리 SFP에 대한 트랜시버를 지금 실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비트레이트 여기 표시되고 송신 레벨, 수신 레벨, 서머리가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테스트 화면으로 넘어가 볼까요? 여기는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BLT 화면에서 라운드 트립 딜레이 메뉴로 탑 메뉴로 나가실 필요 없이 다이렉트로 결과 화면을 RTD 값으로 이제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APS 스위칭 타임. 일단 BRT를 우선적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BRT 측정 이후에 RTD라든지 APS 테스트 쪽으로 넘어가서 어떻게 결과를 표시를 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화면 쪽으로 와볼까요? 전반적인 로그 인터벌 그리고 스타트 버튼을 눌렀을 때 즉시 수행할 수 있는 거 기타 테스트 조건에 대한 세팅 값이 여기 이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메모리 얼로케이션에 되는 연속적으로 특정 메모리 사이즈만큼 누적되는 형태로 로그 데이터가 쌓일 거고요. 인계치 값은 아까 PDH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패턴 에러에 대한 거 아니면은 SDH 에라 경보 에러에 대한 인계치 값을 카운터나 레이시별로 측정을 해서 색깔로서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하실 수 있는 필요하실 경우에는 이쪽 메뉴를 통해 가지고 직관적으로 컬러로서 패스페이를 이제 확인하실 수 있는 지원되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컨트롤에서 예를 들어서 인터벌 로그 데이터를 5초로 제가 축적하게끔 해놨고요. 이거 디폴트 값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트래픽 상태가 이제 파란색으로 지금 보이고 계시는데요. 주변에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은 기존에 있던 히스토리 항목입니다. 트래픽 자체가 지금 로스 상태에서 지금 포트를 활성화하니까 정상적인 트래픽이 인입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맨 위에 있는 화살표 버튼 같은 경우는 측정 스타트입니다. 이 클립을 빼보시면은 측정 결과를 로드하고 세이브할 수 있는 그런 메뉴가 있고요. 알람, 에라, 인서션 들이 여기 이제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뭐 전반적인 세팅이 끝났기 때문에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이제 결과 화면이 표시가 되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인 서머리 패턴 에라가 지금 바라고 있지 않다라는 걸로 이 녹색 컬러와 카운터로 이제 확인하실 수 있고 부가적인 항목은 통계 메뉴를 누르시게 되면은 여기 보시면 에라 알람에 대한 모든 정보들이 나열이 되고요. 열거가 되고 특정 알람 내지 에라를 항목을 클릭하게 되면은 줌 모드와 오버 더 타임 대 전체적인 스태티스틱 통계치를 시간대별로 이제 확인하실 수 있는 그런 기능이 각 항목별로 이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두 번에는 퀄러티하고 네, 표준에 있는 항목인데요. 퀄러티 퍼포먼스 측정 결과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SDH 퍼포먼스 결과치입니다. 특정 에러가 바라거나 알람이 생기게 되면은 프리퀀시라든지 기타 퍼포먼스 그리고 퀄러티의 이상값이 이제 올라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제 주로 많이 보시는 게 이제 에러하고 알람 스테이터스고요. 정상적으로 지금 이상적인 컨디션인데 에러를 저희 측정기에서 감지하는지 아니면은 정상적으로 DUT가 연결되어 있을 때는 DUT가 에러 내지 알람을
계측기에서 인젝션 했을 때 정확하게 접수할 수 있는지를 여기서 에뮬레이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MSAIS라는 다양한 알람들이 있는데 SDH 알람이 있는데 요거를 제가 한번 키도록 하겠습니다. 퍼머먼트로 하게 되면은 지금 빨간색으로 해서 지금 알람이 MSAIS가 지금 계속 인입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알람 항목 중에 멀티플렉싱 섹션 all one indication signal 해가지고 all one 시그널이 계속 알람 시그널이거든요. 지금 수신부를 통해서 인입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계시고요. 이거를 제가 끄게 되면은 네, 이제 멈췄죠. 좌측에 보고 계시는 거는 전체적인 로그 파일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 트래킹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정상적인 상태에서 제가 MSAS를 줬을 때 그때 상황을 전후 상황을 쉽게 트래킹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제가 메시브로 전반적인 트래픽이 메시브로 지금 알람이 발했고 언제 해제됐는지를 이 로그 파일을 통해서 쉽게 이용자가 확인하실 수 있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리프레시 후에 이번에는 마찬가지로 에라를 한번 B2 에라를 인서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뉴얼로 간단하게 버스트랭스 하나 해가지고 하나의 B2 에라를 인서션 해볼 건데요. 여기서 확인하시기 편하시게 네, 여기 B2 에라 네, 이렇게 정상적으로 인입되는 거 그리고 DUT가 연결되어 있을 때는 정상적으로 TX단에서 인젝션이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통해 가지고 SH, 소넷 같은 경우는 게이가 분미 방식이라 3분의 1 정도 STS1이라고 그러는데 51메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STM1 같은 경우에는 그의 3배인 155메가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동일한 형식으로 통신 방식이 지원되고 있다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BR 테스트를 하셨는데요. 아까 테스트 메뉴에서 바로 외부로 나가지 않고 측정을 꺼야 되나요? RTD 항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라운드 트립 딜레이를 잴 수 있는 거거든요. 자, 동일한 측정 조건에서 테스트만 누르시게 되면은 예, RTD에 대한 아까 BR에 대한 전반적인 결과치가 아닌 라운드 트립 딜레이 지금 선로 길이만큼의 이제 딜레이가 여기 이제 표시가 되는데요. 대개 한 1m, 일렉, 옵티칼 다 포함해가지고 한 1m 정도의 전달 딜레이 자체가 일명 프로파게이션 딜레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1m 정도가 한 5나노 정도의 딜레이가 이제 생깁니다. 근데 내부적인 측정기 자체에 어큐러시가 있기 때문에 약간의 지금 마진 값에서 위아래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고 계시고요. 지금 현재 어큐러시 내에서 지금 미니멈 딜레이 같은 경우는 제로 값이 나왔고요. 그리고 맥시멈 딜레이 같은 경우는 600ms, 죄송합니다. 600 나노세크 정도가 나왔습니다. 계측기가 허락하는 어큐러시 내에서 지금 이렇게 딜레이 값을 표시할 수 있고요. 이번엔 스위칭 타임을 한번 넘어가 볼까요? 측정을 끄시고요. 동일한 세팅 조건에서 BER, 그 다음에 딜레이 값, 그래서 테스트 조건에서 APC 테스트로 넘어왔습니다. 측정 모드에 대한 노티스가 뜬 다음에 마찬가지로 스타트 버튼만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현재 맥스 마진 값이 50ms가 이제 패스페이를 지정하는 레퍼런스 값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관 케이블을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뉴얼 값이기 때문에 지금 매뉴얼로 제가 수동으로 이렇게 빼다 보니까 이미 시간이 나오는데 보통 전송 장비에서는 50ms 이내에 그 허락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924ms 정도가 나왔는데 이건 제가 세팅했을 경우에 변환을 줬을 때 케이블 자체를 순단을 줬을 때 이렇게 이제 표시된 값이고요. 그래서 쉽게 APS의 측정 값을 직관적으로 테스트 모드 변환 후에 BER, 그리고 라운드 트립 딜레이, 그리고 그 APS 스위칭 타임에 대한 결과값을 쉽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리프레시 하게 되면은 정상적인 노멀 상태로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이제 웨이팅 타임으로 특정 트리거를 기다리고 에러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죠. 패턴 에러 트리거 조건으로. 그래서 트리거 조건에 만족하는 패턴 에러가 들어왔을 때부터 복구될 때까지의 스위칭 타임을 손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벤트 로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측정 스타트 했을 때와 멈췄을 때 이거는 APS 타임에 대한 도표입니다. 시간대별로 어느 시간에 APS 타임이 이제 표시가 됐는지를 시간대별로 쭉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네, 이렇게 측정을 한 다음에 측정 데이터를 저장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 화면 자체 스크린 캡처 외에 이 우측에 보고 계시면은 요 레포트 기능입니다. 측정을 마치고 나서 네, 이렇게 레포트 기능을 누르시게 되면은요. 측정된 전반적인 데이터 값을 제목 지정 후에 저장 포맷을 여기 보면 XML, CSV, 그 다음에 PDF 포맷으로 지정하실 수 있고요. 각각 각 줄을 달아서 제너레이트 하시게 되면은 네, 파일 내명을 특정 볼처 키보드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11번으로 저장하시고 세이브 리포트를 하게 되면은 인터널 메모리 루트 패스에 요 11번이라는 테스트 리포트가 저장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저장됐는지 보기를 통해서 되면은 유틸리티 항목에 PDF 뷰어가 있거든요. 바로 그쪽이랑 연동이 돼서 지금 페이지가 두 페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인클루드 리절트 항목에 포함할 수 있는 전반적인 통계 그리고 어, 전체 시간에 대한 통계값, 그 다음에 이벤트 로그를 포함시킬 수 있고 업고를 지정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세팅 컨디션, 그리고 포트 세팅 컨디션, 그리고 포트 스테이터스인데 이거를 포함시키고 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너레이트 하시게 되면 마찬가지로 제가 111번으로 오버라이트를 시켜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오 화면에 지금 현재 각주가 나왔고요. 6개의 페이지가 있는데요. 두 번째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잘 보이네요. 그 다음에 전반적인 결과값
깔끔하게 PDF로 이렇게 처리돼서 기록이 되고 있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예, 이거는 퍼포먼스, 퀄러티 값, 그 다음에 APS에 해당하는 세팅 값 이렇게 전부 다 저장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계십니다. 다시 항목으로 돌아와서요. 요거는 이제 PDF 리포트 기능을 제가 시연을 했었고요. 전반적인 세팅 환경을 다음에 운영하실 때 로드를 해서 별도의 세팅이 필요 없이 바로 적용을 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세팅 컨디션과 리절트 값을 다 저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세팅 컨디션만 저장을 하시려면 CFG 아니면 지금 현재 측정했던 리절트 값까지 리절트만 저장할 때는 리절트 두 개 다 동시에 적용하실 때는 리절트와 CFG 확장자를 이용해서 선택 적용하시면 되겠고요. 제가 1, 2번으로 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이브 세팅 예, 원래이 있다는 건데요. 제가 지금 현재 세팅을 저장을 했고요. 이제 이후에 어플리케이션에 진입을 했을 때 세팅 컨디션을 다시 로드를 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컴피그 로드 세팅을 하시게 됩니다. 기존에 세팅했던 항목을 재차 로딩을 해서 테스트에 적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SDH, 소넷, PDH 일반적인 세팅과 셋업 그리고 어떻게 결과치에서 결과 화면에서 성능 및 퍼포먼스를 확인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 OTN 측정 방법에 대해서 핸즈온 및 운영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